그 런던 협연 때 디디에랑 저는 날아갔습니다. 정말 못 말리죠? 그때 그 진한 감동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머, 벌써 누군지 짐작이 가신다고요?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악인 세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 벌써 누군지 짐작이 가신다고요? 네, 맞아요. 김선욱, 조성진, 클라라, 주미강 이 세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CC에서 가장 먼저 한국이미지상을 받은 김선욱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김선욱은 18살 때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영국 리즈 피아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을 때 텔레그래프는 말할 것도 없고 타임즈 등 국제 언론에서 다음과 같이 극찬을 했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곡에 대해서 김선욱은 완전히 이해를 했으며 와일드하면서도 지적인 연주를 하여서 길을 가로질러서라도 가서 듣고 싶은 유일한 연주자였다라고 극찬을 한 것입니다. 김선욱과의 인연은요, 2007년 CC 코리아에서 새싹상을 수상하면서부터 그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디딤돌상을 수상하여 한자리에 같이 함께 했는데요. 수상 후에 무대 위에서 두 분은 대담을 또 같이 하고 또 특별 공연을 두 분이 같이 연주를 했는데, 네, 그때 김선욱은 너무 떨려서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 김선욱의 심정이 어땠는지는요, 저희 랑데부 채널에 올라와 있는 김선욱 편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 또 김선욱은 런던에서 살 때 유로스타를 타고 파리까지 와서요, 한국 이미지상 행사에서 피아노 연주를 해서 또 함께할 기회가 있었고 정말 늘 음량으로 한국 이미지를 알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저희 코리아 CQ 프로그램에서 김선욱의 베토벤 연주를 들으러 모두 우르르 함께 LG 아트센터를 가서요, 또 우리 백스테이지 무대 뒤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눴던 기억도 지금 떠오릅니다. 김선욱은 어린 시절부터 마에스트로 정명훈을 정말 롤 모델로 생각하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는데요. 12살의 나이에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내놓은 지휘보험을 사려고요, 자선바사음악회에서요, 학교 빼먹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엄마 카드를 사용해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정말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일화로서 알 수 있죠. 2007년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통해서요, 김선욱은 세계 무대에 데뷔를 했는데요. 얼마나 연주를 잘했던지 세계 최고 클래식 매니지먼트 회사인 아스코나스 홀트사에 발탁이 되어서요, 전속 계약까지 맺게 됐는데요. 그때 그 런던 협연 때 디디에랑 저는 날아갔습니다. 정말 저도 정말 못 말리죠? 아스코나스 홀트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2008년부터는 이제 김선욱은 런던에서 거주를 하면서 국립왕국음악원에 입학하여서요, 지휘를 석사로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요, 베를린으로 이주를 하였고요. 또 2020년에는 공항이 많아서 정말 세계 각국으로 연주 나가기가 쉽게끔 뮌헨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018년 독일로 이사한 후부터는요, 리사이틀, 콘서트, 협연 등 정말 활발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답니다. 지휘자로 정식 데뷔를 하기 전 김선욱의 지휘 경험은 영국 본머스 심포니 공연 후 앙코르 곡을 지휘한 게 전부였는데요. 당시 김선욱은 지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요. 당시 그 지휘자였던 카릴 카라비츠가 이벤트로 김선욱한테 한번 지휘를 해보라고 너무 권했지요.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파두드를 지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프로페셔널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것은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요.
정말 그 순간 너무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본머스 심포니는요, 이때 그 이벤트가 너무 성공적이어서요, 지휘자로 데뷔를 하면은 꼭 같이 하자고 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 4월에 예정했던 그 지휘 데뷔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그 날짜를 기억하냐고요? 바로 김선욱이 드디어 지휘자로서 첫 데뷔를 롯데 콘서트에서 한 날이고요. 정말 그 지휘로서 모든 언론에서 극찬을 한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9월 클라라 주미강과 협연으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곡 전부를 연주한 음반을 발매하기 시작하였고요. 예술의 전당 등에서 관련 연주를 하여서 팬들의 귀를 정말 즐겁게 해줬고 열광의 대감으로 몰아넣었죠. 김선욱을 우리가 타고난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정말 99%의 영광과 200%의 노력으로 만든 클래식 음악의 슈퍼스타라고 부르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지휘자로서의 활동도 시작하고 또 굉장히 많은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꼭 잡아두고 있죠. 지금부터는 클래식의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조성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계 3대 콩쿠르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대회 참가 규정이 한국 고교생을 위하여 2011년부터는요,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바뀌었던 것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어린 나이에 당당하게 3위를 차지한 한국의 고등학생 조성진입니다. 중요한 거는 음악이지 나이가 아니다. 나이가 어려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조성진을 위해서요, 주최 측에 전화를 건 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대회위원장이며 러시아의 유명한 지휘자인 발레리 게르기예프였답니다. 제가 어떻게 조성진을 알게 됐냐고요? 2008년 모스크바 국제 청소년 콩쿠르에서 1위를 했고요. 또 2009년 하마마츠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하여서 한국 이미지를 널리 알린 공로로 2009년 저희 한국 이미지상 새싹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만나게 된 거죠. 15살의 어린 나이에도 정말 당당하게 수상 소감을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말한 조성진의 모습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수상 특별 공연으로요, 스케르초 2번을 연주했었는데요. 이날 참석한 마에스트로 정명훈마저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앳된 모습과는 달리 강렬하고 흡인력 있는 연주를 하여서요, 기립박수가 절로 나왔던 그 순간은 저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은요, 워싱턴에서 한식을 소개하면서 한국 문화 공연을 하는 그러한 행사에 당시 중학생인 조성진을 초대했었는데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도착한 날부터 몇 시간이나 연습을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도착한 그날, 시차도 풀리지 않는 그날 6시간을 내리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 행사 만찬 자리에는요, 그 유명한 뉴욕 필하모니 마에스트로 로린 마젤도 참석을 했는데요. 로린 마젤은 즉석에서 조성진을 뉴욕에 초청하겠다고 했고, 정말 2달 후에 조성진을 뉴욕으로 초청했답니다. 언젠가 제가 조성진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뭐냐고요. 조성진은 자신의 음악을 찾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일단 조성진이라는 음악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개성을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라고 답을 했습니다. 수줍게 웃으면서 말하는 모습에서 겸손하고 선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근데 그 기다림은 오래 걸리지 않았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대를 경험한 조성진은요, 자신의 음악관이 점점 더 뚜렷해졌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찾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성진은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합격하여서요, 파리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저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죠. 파리 생활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조성진의 답은요, 한국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음악가들의 연주를 실컷 듣는 일이라고 답을 했답니다. 한국 사람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21살의 나이로 우승한 조성진.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부연의 설명도 필요 없는 최고의 음악가가 된 것이죠. 클래식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클래식의 열혈팬으로 만든 조성진. 그의 연주 상황은 국내외에서도 정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일본 언론도 압도적인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을 지닌 현 세대의 최고의 재능이라고 극찬을 하면서요, 그의 음악을 시적이면서도 당당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웅장하다고 해석을 하였답니다. 연주 실업 앨범 첫 제작 물량 5만 장이 일주일 만에 완판이 되는가 하면요, 또 2016년에 열린 조성진 갤라 콘서트는요, 예매 1시간 만에 전석 매진이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갤라 콘서트가 끝난 후 백스테이지에서도요, 함께한 연주가들을 한 분 한 분 마음을 담아 정성껏 소개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난달 예술의 전당에 있은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은요, 국내 최초로 생중계를 하여서 또 한 번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셔츠를 갈아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은요, 정말 폭풍과 지나간 그 고요한 바다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들을 수 있음에 아직도 그 감사한 마음이 남아있고요. 그때 그 진한 감동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요, 바이올리니스트의 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클라라 주미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라 주미강은 독일 마나임에서 2남 2녀의 셋째 딸로 태어났답니다. 저도 셋째여서 그런지요, 클라라 주미강을 만난 처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주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클라라 주미강과의 인연은요, 2016년 한국이미지상 시상식 CC 코리아에서 꽃돌상을 수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미강은 그날 한류의 창의성 디딤돌상을 대표로 받은 싸이도 함께 하여서 정말 특별한 기억이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 지금 막 또 생각이 나네요. 워낙 세계적으로 공연을 하러 바쁘다 보니까요, 한국에서 라이브 콘서트는 몇 번 본 적이 없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싸이의 라이브 콘서트였다고 하면서 같이 수상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죠. 네, 조성진이 파리로 유학 가기 전에 만났을 때 당시 정말 핫했던 소녀시대의 태연을 좋아한다고 수줍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또 클라라 주미강은 싸이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요, 음악은 장르를 불문하고 서로 통하고 또 서로 끄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것 같죠. 음악가 가정에서 태어난 클라라 주미강은요, 처음에는 피아노로 음악을 시작했는데요, 3살 때 아버지가 사준 아주 작은 바이올린으로 바이올린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셋째라서 그런지요, 장난감 등 늘 언니와 오빠와 나누어서 써야 됐었는데요, 이 바이올린만은 클라라 것이었어서 정말 그 바이올린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해서 이듬해 4살 때 최연소의 나이로 만하임 국립음대 예비학교에 입학을 해서 발레리 그라도프를 사사를 했고요. 이후에 르베크 음대에서 자크하르 브로넥에도 배웠답니다. 또 7살에는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미국 줄리아드에 입학하여서 도로시 딜레이에게 사사를 했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일반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하여서요, 독일 중학교인 김나지움에 진학을 했죠. 어머, 근데 안타깝게도 입학 사흘째 되던 날, 왼쪽 새끼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서 세계적인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임과의 협연이 무산이 되었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원하면 얻는다 라는 말처럼 꾸준히 3년 동안 재활을 하여서요, 연주를 다시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난 8월 랑데부 인터뷰에서 부상당한 후에 그 정말 속상한 심정과 재활 시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답니다. 아마 이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라라 주미강이 겪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6세에 한예종에 입학한 후 김남윤 교수에게 지도를 받고 있으며 그 후 수많은 콩쿠르에서 수상을 한 바 있죠. 또 현재는 유럽, 미주, 아시아, 한국, 세계 전역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유명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협연은 제가 일일이 다 거명을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올해에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녹음하여 음반을 발매했고요.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한국에서 순회 공연하여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즐겨 치시는 주한 독일 대사는요, 김선욱과 주미강을 관저로 특별 초청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또 특히 이번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공연을 한 이 콘서트에 참가하셔서요, 판타스틱 브라보를 연발하면서 또 백스테이지까지 함께 가셔서요, 또 같이 시간을 찍고 축하해 주셨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김선욱, 조성진, 클라라 주미강, 한국을 대표하는 새 음악인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기대해 주세요. 우리 또 곧 만나요. 아비엔토!